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대출 활용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편은 제3자담보대출 활용법인데요. 제3자담보대출이란 아파트 소유자는 A씨인데 A씨가 아닌 B씨가 대출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노후 걱정도 있고 해서 따님이 아파트를 하나 사들인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요. 아주 효녀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상담을 받으셨었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세무 분야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여나 매매 또는 상속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소득이 없으셔서 담보대출이 안 돼서 그런다는 겁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게 되면 복잡하고 세금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3자 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파트 소유주니까 아파트를 담보 제공하고 소득이 있는 따님이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하고 방향을 잡아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듯 아파트의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걸 바로 제3자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대출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유행 아닌 유행이 된 지 오래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분은 담보 제공자가 되고 한 분은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제3자담보대출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종사자가 아파트 소유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제3자담보대출 관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대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서류 관계가 일단 복잡해지고요. 두 분 모두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두 분 중 신용도가 높은 분이 채무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택하고 있는 금융사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높은 분으로 채무자를 세워서 대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